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은 다 들렸다 오세요. MRI를 찍고 CT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검사도 하세요. 그런데 결론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약의 특징상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불안한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심했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치과 치료 후에 생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체질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뇌신경 순환도 다시 살아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구강장렬감 환자들은 어떻게 내원하시게 되나요?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첫 번째로 오시는 건 아니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은 다 들렸다 오세요. MRI를 찍고 CT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검사도 하세요. 그런데 결론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트릴과 같은 신경안정제도 처방받고 영양제도 사서 다 드시고 오세요. 그런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원인도 없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도대체 왜 나만 이런 병이 걸리는지 너무 억울해하세요. 구강장렬감이 무엇인가요? 구강장렬감은 말 그대로 구강, 혀, 입천장, 잇몸 여러 부위가 장렬감이 느껴지는 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겉으로 봤을 때 구강 안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환자분은 아프고 열감이 있고 쓰라린 느낌이 있고 혀 끝이나 혀 가장자리가 치아에 닿아서 너무 불편하다, 그 감각이 너무 싫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한 맛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상 감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특별한 원인은 보이지 않지만 화끈거리고 데인 것처럼 불편하고 감각도 이상한 병이 바로 구강장렬감 증후군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로 혀가 불편합니다. 혀가 아프거나 혀가 열감이 있거나 치아가 닿는 느낌이 나서 매우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입천장도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입천장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통증이 나타나고요. 치아나 잇몸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쪼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통증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피부 감각도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구강장렬감이 나타나면서 입 주위에 피부가 쪼이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대뼈나 귀가 아프기도 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밤이 되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이 있나요? 네,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내과에서 쇼그렌 증후군을 항상 검사하는데요. 차이가 있는 것이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거나 전신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자가항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리보트릴은 효과가 있나요? 네, 리보트릴이 효과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약의 특징상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불안한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약을 먹거나 혹은 이제 가글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리보트릴로 모든 환자분들이 좋아진다면 저한테 오실 일은 없겠죠. 증상이 심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졸리거나 무기력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 약을 통해서 완전한 치료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 크게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심했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치과 치료 후에 생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평소에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손발도 차거나 예민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분들한테 신경계 과민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강에 영향을 주는 뇌신경이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서 혀가 아프거나 열감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치과 치료 후에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했거나 신경 치료를 하거나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에 증상이 생겼거나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치과 치료 후에 왜 생기나요? 네, 환자분들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갑자기 증상이 생기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치과 치료를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료를 할 때 입을 오랫동안 벌리고 있어야 하죠. 그 과정에서 턱관절이 긴장되거나 관련된 근육과 신경이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신경에 영향을 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국소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혈종이 생기거나 치아와 관련된 신경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원장님은 구강장렬감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저는 혀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혀 위주로 치료를 했었는데 실제로 치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최근에는 제가 구강장렬감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수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머리의 측면, 축두골을 치료하기도 하고 턱도 치료하고 여러 부위를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체질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뇌신경 순환도 다시 살아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혀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혀끝이 따갑고 입이 바짝 마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면 갑자기 없던 침이 나와서 편안하다, 혀끝에 따끔거림이 좋아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혀의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 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머리를 치료하지 않고 혀만 치료해서는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즉 머리를 같이 치료해야 머리부터 시작해서 혀까지 연결된 신경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장렬감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혀와 관련된 신경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측면으로 지나가는 3차 신경이 있는데요. 3차 신경의 일부 가지가 혀 앞부분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서린신경이나 미주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신경들은 혀 뒤쪽이나 인두부, 후두부의 감각이나 운동을 조절해요. 실제로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혀만 증상이 있는 분도 있지만 혀 안쪽이나 목이나 기관지도 같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들을 나누어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설화신경이라고 해서 머리 뒤쪽에서 시작하는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은 혀의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데 드물지만 구강장렬감이 있으면서 혀가 꼬이거나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신경도 같이 치료해야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차 신경과 미주신경, 서린신경, 설화신경이 각각 담당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이 부위를 확인해서 치료하면 감각이나 운동 기능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체질과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승모근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거나 거북목, 일자목이신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체질적인 원인과 더불어 자세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치료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긴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승모근이 잘 긴장하고 매우 딱딱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자세를 옆에서 쳐다보면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인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긴장을 잘하고 예민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시고 내가 거북목은 아닌지 일자목은 아닌지 승모근이 항상 긴장돼서 딱딱하진 않은지 이 부분도 같이 관찰하셔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각종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왔을 때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해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신경계 과민 증상, 체질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치과 치료 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해결해주면 구강장렬감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